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안지원 신한금투 강북센터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처음 이제 두 분을 실제로 뵈서 너무 반가운데 이 K 주식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우리만 항상 이렇게 외롭게 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대체 뭔가요, 팀장님? 이거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 보고 국룰이라고 합니다. 국룰인가요? 네. 아, 이게 항상 저는 반갑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주식이 참 K 주식이 아닌가. 국장의 이 난해함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오늘 장인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피만 또 왕따다. 왜? 라는 주제를 오늘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팀장님? 왜 그래요? 일단 사들 주체가 좀 없지 않나요? 지금 네. 이때까지 1년 정도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를 해줬잖아요. 예. 잘 버텼는데 그동안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줘야 예.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 업종 샀다가 이제 다음날 팔았다가 다른 업종 샀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 장세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뭐 이런 부분들 뭐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이 뭐 그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대표님? 저는 시장보다 더 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예, 예. 앵커님이신가요? 예. 밖에서 들으니까 예. 어디 예능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모든 방송을 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너무 쩌렁쩌렁했나 봐요. 예능 한번 해보시죠. 아, 예능도 네.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툭툭 튀시는 게 아, 그래요? 저희 어제 화요일 금요일 날 예. 앵커님 한번 이러면 안 되는구나. 되게 잘하실 것 같으세요. 아, 예, 갑자기 제 칭찬을. 예.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지금 국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언제 한번 좋은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이유는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금? 국장보다는 박영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국장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거 코스피만 왜 또 이렇게 왕따인 겁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질문이 우리 모두가 예. 지난 한 1년 내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난해한 딱 시장이죠.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네. 이번에 올라왔을 때 한 2,500선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네. 2,400, 70선부터 예.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폈냐면은 주식은 삽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사 보여요. 예. 근데 사는 게 아니라 공매도 청산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약간 사는 눈이 아.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다가 정확하게는 선물로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죠. 예, 3일 연속으로 선물을 매수를 한 15,000개 가까이 쭉 하다 보니까 예. 약간 이제 취한 게 이거 미국 시장도 저렇게 좋은데 우리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약간 착시 효과 비슷하게 나온 건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예, 거랑 예, 똑같습니다. 예. 신규 자금 들어와서 네. 누가 사주고 외국인들과 저희 같은 경우는 K 주식은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외국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딱 들어와서 예. 끌어주고 한국도 싸다. 한국 체력 괜찮다. 왜 이렇게 주가가 싸니? 이러면서 끌어줘야 되겠죠. 네. 아직 그거는 안 보이는 게 지금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럴 때 보통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도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저항선 때 쪽에서 그때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 막 현물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눈치 보다가 뭔가 저희는 모르겠지만 예. 뭔가 시그널이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저점에 안 사고 외국인들은 중간 때부터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그게 추세가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좀 넘어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닥에서도 안 들어왔는데 네. 중반쯤에서 뭔가 변화를 또 기대해야 되는 이런 그냥 기대하고 설레고 바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죠 지금. 근데 네. 제가 느끼는 바는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더 이게 말하자면 네. 시쳇말로 네. 더 패대기 칠 만큼 그렇게 덜 빠지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이면 바닥이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한국 경기 상황이나 세계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뭐를 봐도 네. 적극적으로 잡아 끌어야 될 정도의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내수야 그렇다고 쳐도 네. 내수에 대한 시각들 별로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죠.
그래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려가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들어와서 이게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도 그냥 지금 분위기는 하반기 좀 보자. 네. 딱 이런 단어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반기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P와 Q가 모두 다 지금 흔들릴 수 있다. 다 흔들리고 있죠 지금. 물론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또 간혹 나오는 데이터는 뭐 아니다 맞다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아 있는데. 이거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네. 뭐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라 아이스 에이지 이즈 커밍 빙하기가 오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들 리포트 보면 그 네. 통계 이렇게 보면 이거 재고떨이 안 하고는 못 가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네. 참 이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들이 항상 이 국장 주변을 맴돌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는 하루하루를 만나보고 있는 이제 개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시장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주요 이슈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안지원 팀장께서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주요 이슈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핸드셋 업종 핸드셋.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됐는데 네. 대체로 좀 좋지 않은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은요. 2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3억으로 형성돼 있는데 마이너스 174억으로 대폭 하회를 좀 했고요. JNT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마이너스 156억 나왔고요. 세경 하이테크 영업이익이 컨센이 9억 원 흑자로 형성이 돼 있는데 예. 마이너스 32억 나왔습니다. 세 개 다 공통점은 이 핸드셋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마진이 굉장히 꺾였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2분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또 중국 로컬 업체들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예. 애플만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 신규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죠. 사전 예약 받은 지. 네. 근데 사전 예약 결과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작 대비에는 조금 양호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그 폴더폰 폰자 말이 안 나오네. 폴더블 폰? 네. 그폰 자체의 사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것들이 예, 많이 맞습니다. 나오네요.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고 실제로 주름 개선된 거 요거를 사실 저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됐다는 반응이 줄을 잃었지만 네. 보도상으로 나오는 멘트로는 예. 전작보다는 양호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게 사실 전작 대비 한 2배 수준으로 나와야지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네, 네, 네. 예, 지금 출하량 목표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전작보다 조금 잘 나오는 걸로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평가되는 기사들의 이제 주류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작보다 배터리 괜찮다, 발열 잡았다. 근데 뭐 GOS 문제는 사실 좀 뭐 상수로 두고 이제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아마 평가하는 기사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뭐 이거는 판매량 예약 판매량 예, 기준으로만 봤을 때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작보다 조금 괜찮았던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실망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왜 예약 쪽에서 더 선호를 하냐면은 예. 통신사 보조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전에 3 같은 경우는 예. 제 기억으로는 한 최고가 한 20에서 30 정도 예. 얘가 최고였는데 예. 지금 52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다 보니까 이참에 한번 바꿔봐.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갔더니 깔려 있더라고요 벌써. 네, 네, 네. 모델이 있는데 음. 솔직히 네. 똑같습니다. 3랑 다른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게 뭐 가벼워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건 별 차이 똑같고. 없이. 네. 근데 딱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차피 안 쓰시 야 저희는 다 안 쓰네요. 네, 그런 안 쓰시네요. 거는. 예, 네, 네,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네, 옆에 네, 네. 차용주 소장님이 쓰셔서 네. 가끔 만져보고 하다 보면은 네. 일단 좀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고 배터리 문제가 만약에 좀 게임이나 영상을 좀 오래 본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게 배터리가 좀 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만족을 해주는데 지금 삼성의 목표는 원래 1,500만 대 불렀습니다. 1,500만 대요? 1,500만 대라는 아. 얘기는 이제 완전히 대중화를 해서 보통 노트 시리즈를 대체하겠다. 네. 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1,000만 대 팔거든요. 네. 노트 전작 시리즈가. 네. 이게 1,500만 대 가려면 이제 1.5배가 더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어떤 큰 어떤 폼팩터의 가치를 줄 것인가 예. 라는 쪽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아까 아닌 것 같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에서 나오신 분 같아가지고. 근데 사전 예약 지금 하루만 지났잖아요. 네. 조금 더 봐야 되지 좀 않을까 봐야죠. 싶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삼성전자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뭐랄까 이제 예상대로 아까 1,500만 대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쉽지 않은 목표라고 봐야 될까요? 전작 어떻습니까?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사이로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반도체에서도 D램이나 이런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좀 불황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 뭐 서버용 쪽은 괜찮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어.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갤럭시 S21 이런 거 다 조금 부진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도 폴더블만큼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판매량 데이터가 매년 그 다음 신작 나올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 걸로 한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낮춰야 생각이 된다. 들고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핸드셋 업종의 주가들이 예. 지금 코로나 때 한창 2020년 2월 달 정도 수준까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원재재 값이 그다음 물가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가격을 못 올리니 가격을 그대로 놓고 예. 대신에 사양을 개선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좋게 했다. 네. 그리고 그게 이번에 나오는 애플도 그렇다며요. 애플도 마찬가지. 아 애플 이제 14죠? 14에 14. 14.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4이 아, 발음이 차이가 나는데요. 14이 이제 그런 평가를 또 동일하게 받고 있군요. 영화하시겠습니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시장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가격은 올릴 수는 없고. 아. 근데 그럼에도 원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하여튼 사양을 못 올렸다. 그래서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는 성능 개선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다라고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은 또 그런 평가들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다르다는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아닙니까? 애플 100달러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가격을 올린다. 네. 애플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애플 부품 들어가는 LG 이노텍이나 네. BH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그러면 가격 단가 인하 압력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다 같이 IT 쪽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삼성도 충성 고객층이 많은 측면이 있지만 애플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거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이폰 쓰시네요? 저 아이폰 이렇게 커밍아웃하시면 안 됩니다. 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데. 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애플이 사실 네. 참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 뭐 잠깐 하루짜리 뉴스로 지나갔지만 애플페이가 처음으로 현대카드와 손잡고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루머라고 뭐 현대카드 쪽에서 또 얘기하고. 예, 루머라고 발표해서 이제 무마가 됐는데 예.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삼성 갤럭시 폰 유저들이 삼성페이를 포기 못해서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애플페이가 나왔을 때 네.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팀장님이니까 지금 머뭇거리시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삼성페이라는 게 예. 굉장히 획기적이기도 했고. 네. 편리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외국, 자세히 보게 되면 예. 현대 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플하고 계약 관계가 미리 나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애써 부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사골 같은 이슈이기도 해서 네. 애플페이 탑재라는 네. 부분이. 그리고 벌써 보니까 NFC로 해서 결제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또 노출되게 되면 애플이 또 막 길길이 날뛸 거고 네. 무마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봐야죠. 뭐 단독 보도다 보니까 예. 그쵸 단독이었죠 그때도.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애플 카랑 뭐 비슷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그냥 숨고 싶어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삼성에서 애플까지 가봤는데 이 핸드셋 업종과 관련된 전망을 좀 해보고 이슈를 좀 넘기도록 하죠. 팀장님께서는 핸드셋 업종 약세가 지속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지 짧게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경기 침체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하고 가장 직결된 게 IT 쪽인 것 같은데 네. 경기에 대한 전망과 좀 직결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도 굉장히 높고 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IT나 이제 높은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게
너무 뻔하고 예. 그리고 그걸 감당할 만한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지는 또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빠른 개선은 있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재미없으니까 참고 견디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견뎌요? 네. 아 근데 오늘 이제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뎌도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자 라면 얘기하겠습니다. 야 농심이 24년 만에 국내 라면 사업 적자 전환 삼양식품에 역전을 당하나 하고 이제 물음표라고 가져왔어요. 진짜 역전 당합니까 팀장님?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 농심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22년도에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 형성돼 있는 걸 보면요, 삼양식품이 900억 형성이 돼 있고요, 농심은 1,030억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딱 붙은 상황인데 예. 사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컨센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컨센서스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만약에 삼양식품이 이렇게 돌풍을 이어간다면 예. 농심의 영업이익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농심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전체 연결 매출은 2분기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135억이었는데 43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을 제외하고 국내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30억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예. 1998년도 2분기에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심각했냐? 예, 예. 원재료 가격 상승이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은 농심만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양식품도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을 텐데 농심만 이렇게 실적이 좀 꺾였던 이유는 삼양식품이 최근에 이 불닭볶음면의 수출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불닭볶음면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큐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비용 상승을 무마할 정도로 매출 증가율이 워낙 빠르게 나오고 있는 빨랐다.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컨센서스가 네. 1,900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1분기에 근데 2,000억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1분기보다 적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1분기보다 더 많이 나왔죠. 불닭볶음면이 삼양 거인 거를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삼양식품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불닭볶음면이 있었다. 예,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최근에 그 인기 유튜버들 대상으로 네. 입소문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네. 그 영국 남자 그 예. 저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봤었네요. 예. 그걸 잊고 있었네요. 그 먹방 소니 나오잖아요. 이후부터 소니.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거 하십시오. 예. 물론 그 영상 때문에 삼양이 이렇게 너무 잘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렇죠. 그 한 몫을 한 영향도 거죠. 한 몫을 했고요. 네. BTS 마케팅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게 옛날에 원래 라면 시작은 삼양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농심이 완전히 다 뒤집었었잖아요. 우지파동. 네, 완전히 뒤집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라면을 이렇게 고를 때 농심을 안 고르고 삼양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심에서 나오는 라면이 이렇게 변화도 별로 없고 예. 그냥 똑같은 라면 계속 나오고 예.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저는 안 그러신가요? 네. 농심 라면을 안 개발을 드시나? 더디다는 지금 야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저는 고기밖에 안 먹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저는 하루에 라면으로 때우기도 힘듭니다. 아니, 네. 근데 솔직히 라인업으로 치게 되면 농심에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 어떤 또 매년 신제품 내는 것도 그렇고 네. 제품 개발도 그렇고 역시 농심은 농심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분기 때 나와서 이어지는 변화를 가지고 농심이 이제 꺾이고 삼양이 올라가는 뭐 이런 쪽으로 보기에는 일단은 대처는 잘못했죠. 그때 특히 내수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곡물 가격 대응과 환율 대응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굳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여지진 네, 않는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료 섹터들이 좋아지는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고물가가 휘청이는 거.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또 사료업체들이 쭉 올라갔어요. 사료업체요. 네. 이렇다는 얘기는 오늘 또 농림수산부에서 하반기에 어떤 농시 그 신선식품부터
농산물 가격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곡물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 쪽에 베팅은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 당장 2분기나 3분기 때도 영향을 안 끼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장기 그렇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번에 곡물 가격이 하향돼서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4분기 실적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양식품이건 모든 음식료 업종들이 다 실적이 한번 좋게 나올 개연성이 있는데 네. 근데 그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미국에 또 토네이도 온다면서요. 허리케인 온다, 뭐 토네이도 온다, 뭐 네. 별 얘기 다 많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그 저기 용오름도 무지하게 큰 거. 아 이게 바다에서 생기는 그 토네이도가 네. 용오름이니까. 네. 네. 그 끝나고 나서 그거 빨리 가야 된다면서요. 거의 막 떨어지는 거 많다고. 고기. 네. 네. 이 얘기를 왜 하고? 해외 토픽을 사랑하시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결론은 예. 이제 어차피 이제 4분기 때는 좋아질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나오는 이제 곡물 가격이 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힘을 못 써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올라간 거 반영하게 되면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줄타기 심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염두를 하시되 네. 제가 보기에는 삼양식품의 이 접근을 음식료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수출이 늘어서 지금 수출 비중이 70%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안 나고요. 아직까지 20%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또 LA 공장 또 짓고 있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뭔가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농심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삼양식품 대세가 맞다. 근데 이 자리에서 못 사겠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우리 저 라면 얘기하면서 보니까 농심하고 삼양 얘기는 했는데 오뚜기 얘기 빼놓으면 또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뚜기는 라면 참 맛있는데 이 오뚜기 회사에서 라면의 매출 비중이 예. 20%대밖에 안 됩니다. 네. 사실 그래요? 예, 라면 업체의 수혜가 오뚜기 주가 상승으로 연계가 되지는 잘 않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혹시 라면 업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라면 수출액 데이터 네. 매 10일, 20일, 30일마다 나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소맥하고 팜유가 라면의 가장 큰 원재료거든요. 그렇죠. 그거 선물 가격 트래킹 하시면은 예. 좀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게 스프 가격이 있습니다. 스프 가격. 네, 스프 가격이 라면 가격의 한 거의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예. 아 스프가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 또 중요한데 예. 스프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뭔지 따져서 그거 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근데 어차피 다 외부주주입니다. 네. 외주주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개발한 다음에 외주주인데 예. 그 회사 너무 작은 회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그 회사도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전혀 부각을 못 받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냥 잊혀진 듯 하다가 뭐 또 다른 이슈 가지고 후루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예. 네, 그냥 다른 라면 먹어야 돼. 근데 오뚜기는 예. 예. 요즘에 지배구조 개편이죠 이게. 그 지배구조 뭐 지주사 얘기 나오고 그 개편하면서 요즘 이렇게 딱 터나고 있는데 예. 주가를 좀 40몇만 원대면은 이거 매매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그리고 또 호가 보면은 매매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예. 요즘 보면 또 은근히 또 강하더라고요. 거기다 뭐 또 자산 가치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 삼성동인가요? 거기 또 네. 본사 있다면서요. 네, 네, 또 네, 같이 뭐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부럽습니다. 삼성동에 땅도 있고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라면 얘기하면서 오뚜기까지 저희가 짚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농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이익이 좀 개선되려면 결국에는 뭐 라면값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기대도 국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네. 쉽게 그걸 허용해주지 않고 분위기 자체가. 야 이런 상황에서도 판가를 못 올리면 그러니까요. 힘들다는 얘긴데. 네, 그렇죠. 사실 여론으로 보면은 대부분 라면 가격 인상은 좀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누가 먼저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해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상을 하는 편이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해외에서 라면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양식품이네.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없네. 그냥 삼양식품이네. 오늘 보다 보니까 네. 물가관리단 예.
이게 발족이 됐네요. 그래서 아 그럼 삼양식품이네. 결론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네. 예, 라면 얘기 삼양식품이다. 소장님께서 결론 주셨고요. 자, 다음 이슈 가볼 텐데 LNF 얘기 갖고 오셨네요. 네, 사실 LNF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하면서 예. 컨퍼런스 콜에서 깜짝 놀랐던 게 네. 3분기 들어서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근데도 판가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 양극재 업체들 다 그런가 봐요. 오늘 LNF에서도 3분기에 추가적으로 판가 인상하고 판가 인상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플레 감축 법안을 최대 수혜주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 약세장에 게다가 2차전지 섹터 소재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한 14% 하회를 했는데도 네. 이렇게 주가 상승이 있어서 그만큼 이 3분기에 판가 인상을 추가로 이어간다는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주요 고객사들이 또 재고 조정을 계속하면서 3분기로 이연된 실적까지 포함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예. 2분기에 반영이 안 되고 3분기로 이연이 돼서 2분기에 좀 적게 나왔다는 의미죠. 네. 요거까지 포함하면 영업이익이 610억이 아니라 700억 나왔을 거라고 하고요. 예. 3분기에 이 P와 Q를 나눠보면 P 이 가격 인상 요인 요것 또한 13% 전 분기 대비 올라가고요. Q도 이 대구에 있는 이 공장 풀가동하면 45%전 분기 대비 추가로 상승한다고 하니까 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2024년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 그래요? 근데 실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까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거 진짜 아주 초보 같은 질문입니다. 네, 아유, 네. 네. 전국에 2차전지 소재 투자하신 분들한테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혹시나 네. 아닐 수도 있는 건가 네. 이제 여쭤본 거죠. 네. 네. 아니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그 수주 잔고가 있다 보니까 네. Q 요인보다는 음. P 요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아. 뭐 생각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가장 이제 초보 수준의 질문이었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만약에 네네네. 진짜 P가 흔들렸어요, 솔직히. 네. 그때 문제 흔들렸는데 장기 계약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네.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Q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LNF에서 가장 눈여겨본 거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네. 법안이 미국에서 시행되다 보면은 네. 이제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자동차 쪽은 혜택을 못 보죠. 혜택을 보는 게 지금 테슬라, 토요타, GM 정도 요거만 혜택 봅니다. 예, 예. 지금 당장 생산을 다 나머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일단 현대기아차는 오늘 악재였죠. 예. 자동차 세타 주가 급락 이유가 그거죠. 그것도 하나가 있고 또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또 하나 2차전지 소재는 이번에 그러면 IRA에 들어가는 법안 중에 이제 조항 중에 중국산을 계속 또 줄여라. 그러니까 미국과 FTA가 맺지 않는 나라의 국가권은 쓰지 말라라고 예. 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 네. 우리 소재 업체들은 괜찮을까라고 봤는데 LNF 이번에 IR 하는 거 보고는 와, 참 준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은 예. 이제 양극재다 보니까 우리는 NCM이라고 하는 삼원계를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니켈계라고 해서 니켈을 비중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지금 또 핵심적인 코발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네. 이걸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1%밖에 안 쓴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이 없다. 코발트 쪽은 중국과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니켈입니다. 네.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벌써 세팅 다 해놨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고요. 네. 마지막으로 리튬인데 리튬 같은 경우도 수산 리튬이나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칠레 쪽에서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호주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 라인업이 다 짜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보고 마음을 놓았죠. 게다가 또 하나가 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레드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네, 이쪽은 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인데 예. 거기랑 2019년도부터 아예 딱 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누가 인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걸 인수할지 이 회사가 인수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재활용되는 거는 어차피 레드우드는 완전히 테슬라 향입니다. 테슬라로 다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제는 LNF는 그냥 테슬라 쪽과 거의 같이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IR 중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비테슬라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뭔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얘기를 그러니까 또 뭐 무슨 비밀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쪽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소재 업체들은 다 뭐 10년 단위 장기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규모도 엄청 크고요. 네. 이게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예. 또 주가는 벌써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서서히 다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은 또 재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에코프로 BM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쪽은 왜 안 가냐? 근데 딱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증자 때문에 무증 한번 했죠, 유증했죠. 그것도 네.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네. 그거 소화하고 있습니다. 수학. 네. 저희가 자동차 sek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 얘기가 다 나와 버렸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네요. 에코프로비엠도 중국 원자재 해결 못하면 미국에 못 팔 것 같은데 김우정님이 남겨주셨고요. 마크 스완스님 같은 경우에는 좀 심오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뭐 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소장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보다 중국이 배터리 최대 시장인데 미중 갈등 심해지면 한국만 새우등 터지지 뭐 이제 이런 댓글을 주셨거든요. 일리 있는 댓글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소장님? 어차피 우리가 중국에 배터리 갖다 팔았나요? 아니 잊어야죠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은 우리 시장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중국에서- CATL 시장이 뭐 다 먹어버렸으니까. 네네. 일단 저는 그거보다는 더 궁금한 게 네. 이제 우리 그 저기 반도체 뭐 협약 이거를 하면 중국이 우리 반도체로 공격은 못할 거고 배터리로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누가 있던데 만약에 LNF나 이런 데처럼 중국의 의존도를 저렇게 다 낮춰버리고 나면 그것도 공격할 게 없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핵심적인 게 네.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포스코가 아주 잘합니다. 잘하죠. 네. 포스코가 벌써 그냥 라인업을 벌써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 자원 개발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은 딱 포스코밖에 없어요. 그 얘기도 최고. 잠깐 들었었습니다. 네, 거기서 뭐 최고예요. 파생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자기네 자원 개발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팀이 그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러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게 네. 포스코 인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 회사가 자원 옛날에 개발 대우 인터내셔널. 맞습니다. 예. 네. 대우죠. 예전에 대우. 예전에 대우 네, 인터내셔널. 그냥 대우 상사. 미생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미생에 나오죠. 예. 그 모델이 그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대우 상사. 네, 그 맞습니다. 저 인터뷰한 분도 그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릴 때. 근데 그 정도로 솔직히 저희 때는 로망이었죠. 그 그렇죠. 상사 거의 뭐 출장 해외 출장 연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 계세요. 불안해. 네. 이런 적이 있었대요. 저도 그냥 들었어요. 아, 그 예. 정도에, 예. 옛날에 상사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서요? 네. 야, 그럼요. 있었다면서요. 최고였죠, 최고. 네. 저희 이거 중국 얘기하니까 계속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시는데 네. 2차 전지 소재를 중국에서 조달하는 게 많은데 이걸 해소할 수 있냐 이제 이 질문도 나왔어요. 그 이제 포스코를 그래서 이야기하기 네, 시작한 네,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라인업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쪽으로 갖춰놓은 라인들을 이제 IRA가 통과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2024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다가 뭐 2028년인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80%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때 기업들이 못하게 되면 그냥 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업을 다 준비했는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판가에 전이를 하겠죠. 지금같이 Q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전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특히 그래서 요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제조명이 예.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뭐 광산이나 네. 전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라인업 갖춘 것들이 부각을 받고 예. 게다가 포스코가 이번에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또 LNG 복합 발전과 그러니까 포스코 에너지가 그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이 있는데 그러면 시너지가 바로 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가스전의 가치는 또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두 개 회사가 딱 합친다. 그러면 앞으로 뭐 영업이익 뭐 조단위 얘기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진짜요? 네.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근데 가장 불안한 게 그거였거든요. 보통 이게 합병을 했을 때 보면은 예. 개인 주주, 소액 주주들한테 약간 불리하게 합병 비율이 계산되는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이번엔 아예 사전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나마 합병 비율 이 정도면은 뭐 잘못하게 되면 또 새 정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네, 거기까지. 네. 네. 그래서 비율도 그나마 그냥
무난한 정도. 예.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 없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가치는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얘기의 끝은 이제 포스코까지 왔는데 저희가 주제 넘기기 전에 라라라님, 김민수 대표님은 대우 상사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제 댓글을 잠깐 주셨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요. 예. 자, 자동차 섹터 얘기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 주가가 급락한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SM. 자동차 주가 급락 이슈가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며요. 아, 예, 그거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면? 예, 일단 네네네. 인플레 감축 법안 죄송합니다. 때문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그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한경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는데 요거를 분사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어저께는 사실 현대 모비스에서 모비스 이슈 있어. 예, 그 이슈가 있었는데 비슷한 이슈가 현대차에서도 나왔고요. 근데 요 기사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진상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요 기사도 오늘 좀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지배구조 문제. 그렇죠. 요즘 다 요즘 그거로 이해를 해버리대요. 예, 거버넌스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요즘 뭐 의심스러운 그런 지배구조 이슈 문제만 떠도 바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뭐 이제 상황입니다. 어느 섹터는 어느 이슈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되게 민감한 게 예. 이거 현대차가 과거 전력도 좀 있어요. 자꾸 현대차의 지배구조 문제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예. 계속 뭐 글로비스부터 모비스 요 세 가지가 계속 뭐만 나오게 되면은 또 저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게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분 정리해서 또 하나로 모아야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또 다들 미래 사업한다고 돈 다 쓰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예. 지금 뭐 여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현대차 혹시나 이제 이게 단독 보도가 맞다고 하게 되면 예. 자율주행 부분을 따로 떨어뜨린다고 그랬거든요. 분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의 미래 성장 동력인데 예. 그거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솔직히 좀 실망감이 크죠. 네. 그러다 이번에 인수한 회사 현대랑 기아랑 같이 지분 들어가지고 42-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40 해주세요. 42 다시 죄송.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네네네. 42-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쪽이 자율주행 쪽에서 알아주는 회사다 보니까 예. 그거랑 이제 합병할 계획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분사가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는 계속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분사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상장. 요거는 또 카카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거부감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네. 네. 예. 그 내용까지 이제 자동차 섹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은데 다음 이슈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SM이 오늘 마이너스 7% 굉장히 네. 큰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좀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 보면요. 아. 먼저 이제 카카오 엔터로 지분 매각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역할에 대한 이견 때문에 최근에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이게 좀 오늘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주주 서한을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SM 이사회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죠. 라이크 기획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매년 SM에서 수백억씩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 명목으로.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라고 지난 3월 달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 이게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9월 15일까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월 31일 날 그때가 주총이었었는데요. 그때 온라인이 제안한 감사 선임이 이제 가결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갔었습니다. 예. 그만큼 주주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 행동을 했을 때에는 지배 구조가 뭔가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건 요것보다도 카카오에 이제 매각되는 이슈가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가 중단됐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SM의 이 라이크 기획 문제 해결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수만 그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지분율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온라인 자산운용의 지분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난 3월 31일에 표결에서 이겼거든요. 그게 이제 와, 진짜 신기하네요. 3%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 네.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감사선임에 있어서 이제 네. 투표 의결권을 3%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예. 소액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오. 온라인한테 위임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주총 당시에서도 이제 온라인에서 예. 갖고 온 이 위임장만 한 3박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주들이 많이 위임을 해준 거고 예. 그게 이제 주주들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5개월째 답변이 없는 걸 보니 예. 뭔가 주주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질 문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회의적인 시각으로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당시 3월 달에 처음으로 이 라이크 기획 문제 해결 요구를 했을 때 네. 경영진의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예, 주주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네, 기다려 봐야죠. 왜 그럴까요, 대표님?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요. 몇 년이죠 지금? 그 기간으로 따질 수가 있나? 거의 지금 이수만 선생님이 그냥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예.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지분율 그 SM 선생님, 예예. 선생님 편이 많. 뭐 예, 이수만 네, 씨. 네. 아 그러면 또 괜히 또 그래도 소개시켜 내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수만 네. 프로듀서님. 에스파도 있는데. 네, 프로듀서님. 네, 근데 프로듀서님이 네네네. 지금 다 해봐야 지분 한 19% 갖고 있을까요?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와 함께 꽉 쥐고 있으면서 그 사기업화식으로 상장을 사면은 예. 솔직히 사기업이 아니죠. 네. 사기업보다 주주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제 솔직히 만약에 온라인 자산운용이 1%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예. 일단 국민연금이 한 7% 있을 거고요. 아. 그 KB 자산이 한 5% 있고 예. 나머지 주주들이 더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단독이 아니라 위임금 모아다가 예. 하게 되면 아예 표대결로 나가서 차라리 그냥 이제 좀 쉬시죠. 네. 그만큼 한국 연예계를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많이 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도 지금 예, 꽤 되셨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게 수준이 맞지 않나. 예. 특히 라이크 기획한 거 이제 지금까지 했던 패턴 보니까 좀 더티합니다. 네, 이렇게 운용해봐야 그 결국에는 다 나중에 또 카카오 엔터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도 예. 개인한테 그 프로듀서님한테 예. 뭐 챙겨줘야 되는 금액이 연간 뭐 200억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예. 아직 되게 미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뭐 사실 이 지금 그 댓글 주신 분의 비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네. 주주 환원 하기 싫으면 애초에 상장으로 자금만 조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비판에 저는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글쎄요. 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튼 뭐. 근데 SM이 네. 엔터사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되면 싼 이유가 있겠죠. 이런 지배 구조나 이런 좀 더티한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본격적으로 주주 운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주가가 반대로 빠르게 좋게 나오지 않을까. 사야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언제 반등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그것도 얘기해 줘야지. 네. 원래 왜는 모릅니다. 네. 방향성은 대충 그냥 느끼는 거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SM에 대한 이슈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오늘 2부는 늘 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안지원 신한금투 강북센터 PB팀장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주요 이슈들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